오늘은 반포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4개년 기출 분석 해볼 텐데요. 문제는 작년 것만 시간상 작년 것만 풀겠습니다. 자, 우선 작년도를 보면 시험 범위는 다음 함수까지예요. 4개년 뭐 똑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2차 함수까지고요. 객관식 15, 서술형 6문제, 한 21문제 내지는 많이 나오는 경우는 2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문제나 22문제, 23문제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중에 난이도 상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3문제 정도. 작년엔 조금 쉬웠기 때문에 3문제 정도였고, 그 전해 23년도에는 밑에 보시면 5문제 정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살짝 좀 내려갔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또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시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선 23년도 그렇고요. 그 전에 좀 볼까요? 자, 그 전도 22년도도 보면은 그렇죠. 22문항이고 어려운 거 3문제 정도. 그 전에는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단원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최근으로 돌아와서 자, 단원별로 작년에는 나머지 정리하고 2차 방정식에서 많이 나왔네요. 특히 이 나머지 정리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틀린 문항도 나머지 정리 비롯해서 다항식 연산 이쪽 곱셈 공식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볼까요? 23년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23년도에는 다항식 연산 단원하고 2차 함수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도 우리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등에서 골고루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볼까요? 자, 그 전에도 보면은 나머지 정리 그렇죠? 25점 5문제. 그 다음에 2차 함수 6문제죠. 6문제 26점. 그 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나머지 정리도 꽤 나왔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4년치를 보면 반포고등학교는 이 나머지 정리에서 꽤 많이 출제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또 때로는 2차 방정식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작년에도 보니까 나머지 정리에서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인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2차 함수 쪽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시간상 작년도 문제 중에서 주요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재작년 문제는 별도로 선생님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참고하세요. 찾아서.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작년 8번입니다. 나머지 정리 또는 다항식 연산 문제인데요. 자, 우선 3차 다항식을 2차 함계수가 1인 서로 다른 그렇죠? 2차 함계수 1인 서로 다른 두 2차에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똑같습니다. 나머지가 똑같습니다. 자,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 3차 함수 얘를 AX로 나누어도 몫을 Q 자, Q로 할게요. 자, QX 나머지가 이렇다는 얘기고 또 BX로 나누어도 Q 프라임 나머지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머지를 미리 빼주면 즉 좌변을 이항시킬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이항을 시켜서 즉 원래 함수에서 미리 빼주죠. 그렇다면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 이것은 ax로 나누어 떨어지고 또한 bx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이 3차 식을 인수분해하면 그 속에 ax와 bx 두 2차식이 인수로 포함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차식을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해봐야겠죠. 자, 인수분해 해봐야 됩니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1, 마이너스 5, 3, 9 무엇으로 되나요? 마이너스 1로 됐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 6, 9, 0. 자, 그래서 이 3차식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요 부분은 완전 제곱식도 돼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즉 x 더하기 1, x 빼기 3의 제곱.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a와 b를 한번 잡아줘 볼까요? 자, 두 2차식이니까 여기서 찰 수 있는 2차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렇죠? 요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X와 BX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문제의 단서를 보니까 A0가 즉 상수항이죠. 상수항이 B의 상수항보다 큽니다. 자, 따라서 누가? 이 완전 제곱식이 바로 AX고 BX는 요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A2 마이너스 B2 요거죠? 즉 AX 마이너스 BX를 X 빼기로 놓은 나머지 정리해서 요겁니다. 그래서 A2는 2 마이너스니까 1, B2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답 1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즉 나머지가 같은 문제 미리 빼주면 두 식 모두 인수로 갖는다. 됐습니까? 자, 꼭 명심합시다. 자, 다음.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개념은 단순해요. 즉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니까 그냥 판별식 0이죠. 그죠? 자, 짝수 판별식을 씁시다. 자, 요 1차 함계수의 절반 b의 제곱 마이너스 중근이니까 이게 0이에요. 자, 이거 정리해 볼까요? 자, 요거 정리하면 2a 제곱이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아요? 8ab가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ab 4a 2b는 19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묶어 볼게요. a b 더하기 4 마이너스 2 b. 자, 여기도 우리 공통인수 b 더하기 4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4를 더해주고요. 우변은 어떻게 돼요? 8을 빼줘야겠네요. 그렇죠? 2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니까요. 자, 그러니까 8을 양변에 빼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따라서 요거 묶으면 a-2 b 더하기 4 이것이 11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 정수 AB다. 정수 조건이 있네요.
자, 정수 조건이 있는 경우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는 약수 배수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1의 약수는 1, 11 아니면 바꿔서 11 아니면 1 마일 아니면 마11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1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이 경우마다 우리가 이제 순수상 A, B를 찾아보면 3, 7이죠. 두 번째는 13과 마이너스 3이고요. 세 번째는 1과 마이너스 15.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A 곱하기 B의 최소값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9, 최대값은 마지막에서 45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 둘의 합은 얼마다? 6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 1번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우리 2차 방정식 중근 판별식 0. 뭐 이건 뭐 다 알죠. 근데 이제 정수 조건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약수 배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자, 잘 연습해 놓습니다. 이런 약수 배수 정수 조건에서 약수 배수 문제는 수능까지도 잘 가지고 가야 하는 여러분 풀이 방법이에요. 중요합니다. 풀이 방법이. 자, 다음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완전 제곱, 세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세제곱으로. 자, 이건 뭐 풀이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 일단은 먼저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fx를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요. 자,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 보면은 2x 여기는 2차식이겠죠? 다 이게 5차식이니까 제곱 플러스 몇 x 상수항을 비교해 보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c가 나오려면 마c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뭐 한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연립방정식이 싫어서 귀찮아서 전개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우리 그냥 단순하게 3번 나눠 떨어진다. 자, 3번 조립제법 이번엔 정확하게 2 A 0 B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A 마이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고요. A 마이고요. A 더하기 마이너스 2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 A 더하기 B 더하기 8 다시 더하면 A 더하기 B 마 C 더하기 8 자, 우선 이것은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마 1, 2 A 마 4 마이너스 2A 더하기 6 그 다음에 2A 빼기 6이니까 3A 더하기 B 마이너스 8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더하기 8이 되니까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0. 자, 한 번 더. 마 1 A 마 6 마이너스 A 더하기 6 마이너스 3A 더하기 12 그리고 3A 마이너스 12니까 6A 더하기 B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자, 이것도 0이죠. 그래서 이 두 식 우리가 연립하면 A, B 값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연립하면 요거는 2A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연립하면은 a는 5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0, c는 3 이렇게 나옵니다. c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 qx 몫은 여기가 몫이죠, 그치? 자, 여기가 몫인데 a가 5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 5, 35, 마이너스 3 됩니다. 자, 따라서 qx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합이 알파인데요. 알파는 이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Q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8 더하기 2 마 3 돼서 답은 7, 2번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참수 fx 유의 점 3점인데요. 마이너스 5,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알파, 베타 나왔고요. 알파가 작아요. 자, 우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자, 오른쪽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죠. 요 fx는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볼게요. 3이에요.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되죠? 꼭지점은 대칭축은 마이너스 2고 요거와 요거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일 이렇게 나가는 이 참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점 A는 마이너스 2일 때 5일 때니까 5일 때 여기가 A가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지점 B X축과의 교점 C가 됩니다. 자, 점 P가 A를 출발하여 C까지 움직입니다. 이 곡선을 따라서. 자, 즉 A를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치? 점 P가. 자, 그러면 이 점 P는 곡선 위의 점이니까 자, N은 자, 이것을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니까 이 M, X 좌표는 요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얘는 EM 자, N 대신에 대입하죠. 자, N이 뭡니까? 마이너스 2M 제곱 8M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즉 M에 관한 이차함수죠. 그렇죠? 그리고 2번에 이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쉽네요. 그죠? 자, 쉬워요. 자, 이 m제곱 플러스 3이니까 자, m 뭐죠? 2분의 3의 제곱이고요. 4분의 2분의 9가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네요. 이렇게 여기네요. 그렇죠? 축이 m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5부터니까 와 마이너스 5부터 마일까지니까
한참. 최소값은 마이너스 5일 때, 최대값은 꼭지점. 그죠? 자, 그래서 최소는 m이 마이너스 5일 때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60 플러스 30 마이너스 2분의 13이 돼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3이 되고요. 최대값은 꼭점이죠, 그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얼마다? 53이 되겠네요. 자,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점 P가 움직이는 자취, 즉 이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mn 두 종류의 문자가 있죠. 이 두 종류의 문자로 이루어진 최대 최소는 한 문자로 통일시켜라. 대입해서 한 문자로 통일시켜라.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다항식 연산 문제네요. 일단 자, 합이 나왔고 제곱의 합이 나왔네요. 자, 합과 제곱의 합이 나왔으니까 자, 요거 뭐예요? 요거는 요거 제곱은 제곱 2배의 gx 요거죠? 그래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분의 13 나왔으니까 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제곱 공식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디서 나옵니까? 얘는 마이너스 3xyg 아이고 여기서 나오죠? 마이너스 xy yg gx 그죠? gx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우리 기억이 나오겠네요. 자, 대입해 볼까요? 요거 마이너스 2분의 9 요거 구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게 0이니까 우변은 다 필요 없네요. 그렇죠? 전부 0이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xyz는 넘기고 3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참. 자, 다음 니은. 자, 니은 요거 자, 요 식은 xy 자, 이거를 제곱하는 데서 나오죠. 그렇죠? 이거 제곱하면은 자, 제곱 나오죠. 그렇죠? 요거. 자, 요거 우리가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자, A 나오고 그다음에 뭐야? 둘 곱한 것. 2배의 XY 제곱 Z. 2배의 그다음에 2배의 뭐 XYZ 제곱. 또 2배의 X 제곱 Y 제곱. 그럼 결국은 XYZ를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두 개씩 곱해도 한 것은.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유에서 구한 거 그냥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13이고요. A.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구한 거 대입하면 이건 0이네요. 그쵸? 맞죠? 자, 요거는 그냥 0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0이니까. 자, 따라서 우리 A가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나와 버리겠어요.
아까 우리가 구한 거에 요거의 제곱이죠, 그렇죠? 제곱이니까 16분의 169 역시 맞습니다. 이것은 자, 다음 5제곱인데요. 자, 이 5제곱은 자, 5제곱은 제곱한 거하고 세제곱한 거하고 곱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5제곱항이 나오고요. 나오는데 빼줄 게 있죠. 왜냐면 5제곱 나오지만은 이렇게 해서 5제곱이 나오지만은 얘랑 이렇게 곱한 것은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즉 x제곱 이걸 빼주는 거죠. 그럼 y제곱도 마찬가지로 빼주고 z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세제곱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제곱의 합과 요건 이제 우리가 문제 나왔으니까 2분의 13 곱하기 나와 있고요. 자, 이 뒷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x제곱 y세제곱 또 y제곱 x제곱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x제곱 y제곱으로 묶이면서 이렇게 묶이죠, 그치? 맞나요? 그치? 이렇게 전개시킨 거와 이렇게 여기 1번과 여기 2번 이렇게. 자, 그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y제곱 z제곱도 마찬가지겠죠? 볼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규칙적으로 z제곱 x제곱 마찬가지로 zx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뒤에는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어진 식에서 이 문제에서는 xyz가 뭐다?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식이 xy 순서가 바뀌어도 yg 순서가 바뀌어도 혹은 gx 순서가 바뀌어도 둘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93, 27, 117 마이너스. 자, 이제 요 뒤에서 x 플러스 y가 뭐죠? x 플러스 y 맨 처음에 나온 식을 볼까요? 마이너스 z예요. 그죠? 문제에 나온 중에서 이거 마이너스 z고요. y 플러스 z는 마이너스 x예요. 이런 테크닉 잘 알아둬야 돼요. 자, 몰랐다면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꼭 반드시 기억해 놓읍시다. 자, 그래야만 식이 간단해져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x제곱, y제곱, z 뒤에 있는 식들은 전부 x, y, z가 공통으로 묶이네요. 그리고 xy, yg, gx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죠? 이제 여러분이 대입만 해서 자, 곱이 얼마였더라? 1번 기억해서 구해놨죠? 2분의 3 그리고 둘둘둘 곱한 것은 마이너스 4분의 13이었어요. 계산만 해주면 되죠. 자, 4분의 117 마이너스 8분의 39죠. 맞나요? 잠깐만. 부호가 맞나요? 엑소에. 여기 부호 잘못됐네. 자, 여기.
x 플러스 y를 마이너스 z로 이렇게 우리가 바꿨으니까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네. 플러스로 여기가 그러면 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요거 통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234 더하기 39니까 마이너스 8분의 195가 되네요. 아, 맞네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 디귿번 계산하는 거 우리 잘 알아둡시다. 자, 다음 우리 이제 다음 문제 14번 넘어갑니다. 자, 14번도 난이도 이거 상문제네요. 난이도 상문제예요. 예전에 어려운 문제로 기출이 몇 번 된 적은 있습니다. 타 학교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도 기출을 풀어봤다면 이 문제가 익숙할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풀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봅시다. 7차식을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나눠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쵸?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 나눠 떨어지니까 이거 한번 써볼게요. ax 7제곱 qx 맞떨.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이거의 두 근이네요. 자, 알파 베타가 요거의 두 근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근이.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우리 q를 모르니까 알파 베타 집어넣는 거죠. 그치? 자, 알파를 먼저 한번,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기억. 자, 알파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a 알파의 7제곱 b 알파의 6제곱 더하기 2는 0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알파 베타는 이거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2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자, 일단 기억은 무조건 참이에요. 그죠? 이 마이너스면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 자, 디귿을 먼저 할게요. 자, 이 식에서 알파의 6제곱으로 나누어 봅니다. 왜? 그래야 디귿의 우변이 나오니까 알파의 6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알파 분의 1 이거 알파 분의 1의 6제곱인데 이 알파 분의 1이 뭐냐면 근계수 관계에서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베타예요. 6제곱. 자,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2베타의 6제곱이 되어서 디귿번은 부호가 틀렸네요. 그렇죠? 아웃.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니은번을 한번 볼게요. 자, 니은번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은번은 자, 알파와 베타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겠습니다. 자, 우선 디귿번에서 우리 알았던 이 결과를 이용할 거예요. 자, 우선 디귿번에서 우리 a 알파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베타의 6제곱이었고요. 그러면 a 베타 더하기 b는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알파벳 똑같이 바꿔서 뭐 굳이 쓰자면은 우리 a 베타의 7제곱 b 베타의 6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다? 베타의 6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도식을 연립을 하겠습니다. 도식을 빼버리면 A, 빼버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A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이거 다 구할 수 있죠? 다음, 이번에는 자, B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식, 2번식에서 자, 1번식에다가 베타를 곱하고요. 2번식에서는 알파를 곱해서 뺍시다. 네? 베타 곱하기 그러면 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b는 베타를 곱했으니까 2베타의 7제곱 2알파의 7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b는 b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의 물론 2로 묶어서 조금 뒤에다 쓸까요? 자, 2로 묶어서 알파의 7제곱 베타의 7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 보면 구해 볼게요. 자, 뭐 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7제곱, 6제곱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합시다. 자, 2차식 이거의 근이니까 자, 요거의 근이니까 우리 요거 알파의 제곱이 넘기면 2알파 더하기 1이에요. 그쵸? 자, 이거 제곱하면 4제곱은 4알파 제곱 4알파 더하기 1이고요. 다시 알파 제곱을 집어넣으면 4 여기다가 2알파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다 1차인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8 12알파 더하기 5 그죠? 자,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이 6제곱은 알파 6제곱은 지금 막 구한 두식 알파의 제곱과 4제곱을 곱하면 되죠. 그치? 즉 알파의 제곱과 4제곱 이 두식을 곱하면 돼요. 자, 바로 곱해 봅시다. 뭐가 돼요? 24 알파 제곱 그 다음에 12 10 22 알파 더하기 5. 자, 다시 이 알파 제곱에다가 요거를 즉 계속 차수를 줄여 나가는 거죠. 대입하면은 48 해서 70 알파 29 이런 식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알파 7제곱도 마찬가지겠죠? 자, 써볼게요. 알파 7제곱 여기다가 알파를 한 번만 더 곱한 거네요. 그럼 70 알파 제곱 29 알파인데요. 요거 알파 제곱 또 있네요. 다시 또 집어넣으세요. 2알파 집어넣으면 140 169 알파 1
집어넣으면 70 그리고 29 알파니까 결국은 198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다. 다 더한 게 그렇군요. 자, 더했어요. 더해서 140, 100이 다 더했군요. 자, 다 나왔네요. 그렇죠? 자, 요걸로 그러면 이제 우리 알파의 6제곱 이렇게 나왔고 7제곱도 이렇게 나왔는데 베타도 똑같은 형식이겠죠. 알파 대신에 베타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A는 뭐 따로따로 구해도 되고요. 따로따로 구한다면 A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자 2 알파 6제곱에서 베타 6제곱을 빼봅시다. 알파 6제곱 70알파 요건데요. 상수항은 없어지고 70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딱 약분이 되어서 140 이렇게 떨어집니다. 깔끔하죠? 다음 B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2 하고요. 마찬가지로 알파의 7제곱 자 빼면 70은 없어지고 169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338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A-B는 두 개 빼면 되는 거죠? 자, 두 개 빼면은 478 됩니다. 아, 이거는 맞네요. 따라서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답 3번. 자, 니은번이 좀 복잡하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술형 3번입니다. 이건 비교적 간단해요. 항상 자연수 되니까 근호안이 어떻게 된다? 항상 자연수 근호안이 완전 제곱수다. 근호안이 제곱수가 돼야 돼요. 자, 근호안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근호안. 자,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식을 한번 보면은 요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3하고 7 그렇죠? 이렇게 4개의 1차식의 곱과 뒤에 상수가 있는 꼴 이건 적당히 공통인수가 나오게끔 이렇게 묶어서 전개하죠. 여러분 잘 하는 거예요. M1과 M7 하면 8n 더하기 7이고요. 가운데 두 개 8n 더하기 15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은 것이 나오니까 이것을 A라고 치환을 시키면 A제곱 22A 7호 35 105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제곱수가 되려면 1차항의 절반 바로 이것이 11의 제곱과 같아야 해요. 그래서 105 더하기 K가 121이니까 K는 16이 되겠다. 간단하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4번 되겠습니다. 도형 나왔네요. 자, 이거 그냥 귀찮은 문제죠. 조금씩 보겠습니다. 자, 밑면이 있는데 정사각 볼 때 아래쪽은 A, 위에 있는 밑면은 한 변이 B인 정사각 뿔대이고요. 높이는 3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밑에 문제. 이 정사각 뿔대의 부피를 A, B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부피. 뭐 구하는 방법이야 다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닮음을 이용하겠습니다. 잘린 거니까요. 이것을
쭉 원래 이렇게 파란 걸로 하죠. 원래 이렇게 위쪽으로 있었으면 그렇죠? 위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서 한번 그려놓고 봅시다. 우선 높이를 즉 여기를 우리가 오라 할게요. 꼭점 모선들이 이게 그것을 연장했을 때 만나는 점을 오라 할게요. 그러면 이 정사각 뿔의 높이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뿔의 높이를 h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뿔부터 그릴 텐데 닮은비 위에 있는 잘린 작은 정사각 뿔, 즉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b인 그런 위에 있는 작은 정사각 뿔과 전체 큰 정사각 뿔은 닮음이죠. 닮은비가 b 대 a입니다. 큰 거대 작은 거는 a 대 b이고요. 자, 그럼 부피는 당연히 세제곱에 비례하죠. 닮은비의 세제곱.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우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정사각뿔의 높이 h 빼기 3이죠. 이거 대 전체 높이 이거는 b 대 a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ah 3a는 bh니까 이걸로부터 높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다 쓸게요. 자, h는 a-b분의 3a다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부피를 한번 구해 봅시다. 부피는 구하는 부피예요. 정사각뿔대의 부피 v라 할게요. 자, 3분의 1 뿔이니까 3분의 1 밑면적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3분의 1 b제곱 h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자, 따라서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집어넣어서 3분의 a제곱 h가 저거니까 a마 b분의 3a 3분의 b제곱 a마 b분의 3을 빼면은 어떻게 되죠? 3b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3 없어지니까 a마 b분의 a 세제곱 b 세제곱이 되네요. 요거는 약분하면 분자 인수분해 약분하면 여기다 쓰지 말고 자, 분자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a제곱 ab b제곱 이렇게 되네요. 요것이 1번의 답입니다. 자, 다음 2번 정사각분의 옆면의 대각선 길이. 자, 옆면의 대각선 길이인데요. 우리 편의상 조금 표기를 할게요. A, B, C, 꼭점 D라 할게요. BD를 말하는 거예요. BD. 아니면 AC든가. 자, BD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BD를 구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도 닮음을 한번 이용해 보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닮음과 피타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우선 자,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사각뿔의 곡지점 O에서부터 BC의 중점. 자, BC의 중점. 여기를 우리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M. 자, O에서 BC의 중점을 쭉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즉 OM.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D에서 BC에 내린 여기를 H로 하면 DH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닮은비를 이용해서. 자, 우선 OM을 먼저 한번 구해보죠. OM은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구할게요. 자, 우선 OM은 전체 높이하고 밑면의 절반 2분의 2 제곱이죠. 그렇죠? 루트 이거 그냥 제곱으로 구합시다. 그냥 OM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밑면의 절반. 피타고라스예요. 그죠? 자, 즉 O에서 밑의 정삼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정중앙에 내린 수선 그 h죠. 자, h는 우리가 구해 놓았으니까 요거 a마 b에서 3a의 제곱 4분의 a제곱 이렇게 OM 제곱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H를 구하겠습니다. DH 있나요? DH. 자, DH는 OM하고 몇 대 몇일까요? 우리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DH와 OM은 평행합니다. DH와 OM은 자, DH와 OM은 평행해요.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형의 닮음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DH의 제곱은 DH는 OM에다가 몇 분의 몇을 하면 되느냐? 몇 분의 몇이죠? 몇 분의 몇입니까? 자, 전체 큰 정사각뿔과 위에 있는 지금 안 보이는 위에 있는 정사각뿔의 닮은비가 A 대 B죠. A 대 B예요. 그러면 우리는 뿔에서부터 OD 이 비율을 B라고 보면 따로 그릴까요? 자, 옆에다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O H B C 이렇게. 자, 이 전체 비율을 A라고 할 때 위쪽이 B거든. 닮은 B가. 그렇죠? 닮은 B가.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밑에는 A마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H는 전체 OM 중에서 뭐다? A분의 A마 B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닮은 B로. 자, A분의 A마 B.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DH의 제곱은 OM의 제곱에다가 A분의 A마 B 이것을 제곱을 하면 돼요. 자, OM 제곱은 조금 전에 우리가 또 1번에서 구해 놓았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요.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돼요. 대입해서 자, 계산만 하면 이 결과가 자, 대입만 하면 9 그렇죠? 9 들어가면서 없어지고
4분의 a마비의 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2번에서 구하는 거 옆면의 대각선 길이 BD를 구합시다. 자, BD 이걸 구해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DH를 알았으니까 피타고라스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CH는 얼마예요? CH는 A에서 B 뺀 거. 자, 여기서 구할게요. 이것은 밑면 A에서 윗면 B를 뺀 건데 양쪽이 똑같은 거니까 A에서 B를 뺀 거의 절반이에요. 따라서 BH는 A에서 CH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빼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DH의 제곱은 우리가 이거 DH가 아니고요. BD의 제곱은 BH의 제곱 DH의 제곱이죠. 그래서 자, DH 제곱은 9 더하기 4분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것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9 더하기 4분의 4분의니까 4분의 a제곱 정리하면 2분의 4분의 두 개씩 나오는 거니까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BD는 루트 9 더하기 2분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이 문제를 이것을 이용해서 3번 자, 정사각뿔대의 부피는 부피 아까 1번에서 구한 거죠, 그렇죠? 부피 1번에서 구했습니다. 부피는 뭐였더라? 부피 a제곱 이것이 59이고 자, 조건 나왔죠? 다음 옆면의 대각선의 길이 BD죠? 자, 2번에서 구한 거 9 4루트 2다. 자, 이거 제곱하면은 32. 그럼 얼마가 나와요? 32 빼기 9 하면 23이죠? 그래서 이것은 46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2번에다 또 집어넣으면 결론은 A 곱하기 B는 13이다 한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곱과 제곱의 합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널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건널비는 어떻게 되느냐? 건널비는 밑넓이가 있죠. A제곱과 B제곱이 있죠. 위아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다리꼴 4개가 있어요. 자, 이 사다리꼴 4개. 아까 DH 높이도 구해놨었죠. 그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우선 옆면의 사다리꼴 한번 해봅시다. 자,
밑면 2개, 넓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자, 옆면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위에 그림을 보면 밑변이 a고 윗변이 b고 높이가 dh예요. 자, 옆면 넓이는 2분의 밑변과 윗변 곱하기 dh 곱하기 4가 되겠네요. dh는 아까 우리가 구했죠? 어디서? dh의 제곱을 구해 놨었습니다. 저기서. 그치? 여기서. 자, 그래서 대입하면 2 루트 이렇게 되네요. 자, 옆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 봅시다. 자, 우선 요 두 식으로부터 a 플러스 b 제곱은 46 더하기 2ab 26이니까 72. 자, 따라서 a 더하기 b는 루트 70이니까 6 루트 2 됐죠? 다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아니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제곱 더하면 얼마입니까? 46에다가 2ab 26을 빼야 되는 거니까 20이에요. 그렇죠? 요 두 개를 대입해서 풀면 자 12 루트 2 곱하기 이거 대입하면 4분의 25 루트 14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계산하면 루트 14는 루트 2가 하나 더 있죠? 루트 2하고 루트 7이죠? 루트 2하고 루트 7이죠? 그래서 24 루트 7. 자, 따라서 최종 3번의 건널비는 46 더하기 24 루트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서술형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뭐 문제집이나 이런 데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x연 2차 방정식 이것이 실수 p값을 가질 때 한 허근을 갖는다. 자, 허근을 가지니까 일단 판별식부터 써야겠죠. 습관적으로 p제곱 마이너스 4. 자, 요거 음수가 되고요. 자, 한 허근 알파를 가진다. 이렇게 한 허근 알파를 가진다. 그러면 이 풀이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알파를 가지면은 알파 제곱은 대입하면 만족하죠, 그치? 그러면 P알파 이렇게 이걸 만족해야 돼요. 알파 대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은 알파 한 번 더 곱하고 다시 요 알파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치? 위의 곳을 그러면 위에다 P 한 번 더 곱합시다. P 제곱 알파 P 더하기 4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알파는 허수잖아요. 그렇죠? 알파 허수니까 이 개수 여기가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근해 공식에 의해서 P를 구하면 2a분의 1 풀마 루트 17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것은 저 아까 구한 것을 만족하나요? 다? 2 마이너스 2 루트 얼마가 되죠? 자, 그죠? 2 마이너스 루트 20이니까 5가 돼요. 이렇게. 자, 이 픽 값들은 루트 17이 한 4 정도니까 이것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 2.3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죠? 따라서 다 2를 만족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교과서는 이렇게 푸는데 다르게 한번 풀어줄게요. 자, 알파 세제곱이 실수이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이 실수니까 이 알파 세제곱을 켤레 씌운 것도 똑같아요. 실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알파바 이거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넘겨와서 인수분해를 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알파 제곱 알파바 알파바의 제곱은 0이에요. 자, 그런데 알파와 알파바는 실수가 아니죠? 이것은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은 알파와 어딨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아이고 이런 왜 자꾸 베타를 쓰니? 자,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가 0이기 때문에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이것은 p제곱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는 0이다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솔루션 2 같은 경우를 배운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빨리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가 마지막 밑에 하나 더 있네요. 자, 서술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 문제네요. 자, fx를 요거 제곱씩 있는데요. 나머지 각각 이거다. 두 식이 둘 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맞으면 물어보는 것이 x-2의 제곱 x 빼기 3 나눴을 때 나머지네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fx를 이것으로 나눴을 때 몫을 몰라요. 나머지가 이겁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성립을 해요. 1번 2번 우리는 1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면 물어보는 것에 x-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곱이 있기 때문에 1번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1번에서 우리 이 fx를 일단 자 x-2의 완전 제곱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이 fx는 qx이면서 마이너스 x-2의 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x 그러면 더하기 4x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fx를 정리해 줄까요? 정리해 줄게요. 자, 한 번 더 정리하죠. 그러면 x-2의 제곱 그죠? 자,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4x 빼기 1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fx를 뭘로 나눴다? 제곱 이걸로 나눴다. 자, 몫은 뭔지 모르겠고요. 나머지를 구하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2차 이하가 되겠죠. 자, 2차 이하 일단 이렇게 될 텐데요. 자, 근데 위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3번에서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나눠 떨어지죠. 그치? 그럼 이 뒤에 ax제곱 플러스 b 이 부분도 뭐야? x-2의 제곱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당연히 몫은 최고차항 a가 몫일 것이고 나머지가 여기서 생기겠죠?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만 구하면 돼요. b, c는 이제 몰라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위에서 2번에서 자, 2번에서 f3이 얼마죠? 3 넣으면은 3, 3, 9, 18, 33, 20 해서 F3이 5예요. 요걸 이용해서 자, F3은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은 A 더하기 11이고 이것이 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머지 RX는 마이너스 6 제곱 더하기 1이고요. 그래서 R1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 해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되었나요? 자, 이렇게 우리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좀 주요 문제, 즉 난이도 높은 문제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만 살펴봤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여러분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쉬워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공부를 좀 세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출문제부터 여러분이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3번씩은 풀어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벌써 10점이 올라가요. 진짜입니다. 3번씩 안 보고 풀 수 있도록끔 해 놓으세요. 자,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쭉 됐고요. 여러 가지 책도 썼고요. 오랫동안 여러분을 많이 가르쳤어요. 자, 선생님을 찾으려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